2023년 1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들고 왔습니다. 깨깔 피셔도 꽃이고 모두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SH에서 공고가 난 2023년 1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들고 왔습니다. 행복주택이면 행복주택인데 리츠가 붙어있는 행복주택은 뭘까요? 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곳은 SH와 LH입니다. 이들은 다 공사지요. 그런데 이 공급하는 곳이 공사가 아니고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 주식 같은 거죠. 회사에서 투자 자금을 모으고 주택을 재개발, 매매, 임대 등을 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보시면 이렇게 주 서울 리츠 임대주택 제1호 혹은 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H는 관리 업무만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임대료는 리츠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배당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서울 리츠의 최대 주주가 SH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현재의 정치력과 이 대부분이 임대주택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시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 재원만으로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를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아무래도 이런 투자가 들어가다 보면 이익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지죠. 그리고 이들은 임대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20%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2만 원의 월세다. 그러면 최대 42만 원까지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만큼 아파트에 고가 브랜드를 입히거나 공간은 더 작아지는데 자재를 좀 고급화한다거나 베란다를 확장해서 입주자에게 만족감을 주긴 하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닌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함은 장점에서 뺄게요. 임대주택의 가장 중요한 건 공공성 확보입니다. 거주기간은 충분히 적당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비는 내 소득에서 감당할 만큼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을 보면서 이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큐레이터니까 방향성과 현재의 사실을 꼼꼼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고문 함께 보시죠. 금해 공고가 난 서울 리츠는 총 330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고문을 보니 이 중 72호만 제목과 같은 입주자 모집이고요. 나머지 258호는 예비 입주자 모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비 입주자 모집인 거죠. 선정되는 258세대는 올해 안에 입주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선정 대상별로 공급 포스와 주택을 한번 훑어볼게요. 왜냐면 행복주택은 공고문이 너무 공급자 위주라서 보기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리하게 한번 재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공급하는데 이번에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겐 공급이 안 됐어요. 참고하시고요. 대학생분들은 총 10호를 모집합니다. 동작구의 학수복합과 상도동 행복주택이 대상주택이에요. 청년분들은 221호 모집하고요. 은평구 은뜨락, 이룸채, 레미안 베라힐즈, 백년산 해모로, 양천구 이등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서대문구 이편한 세상 신촌, 성동구 금호파크 힐즈 이편한 세상, 용산구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성북구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꿈의 숲 아이파크, 관악구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마포구 신촌 그랑자이, 영등포구 신길 센트럴 자이입니다. 신혼부부는 58호를 모집하고요. 은평구 힐스테이 녹번, 백년산 해모로, 성북구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 마포구 공동 SK 리더스뷰 등이 공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분들은요. 41호를 모집합니다. 은평구 은뜨락, 중구 서울역 센트럴 자이, 성동구 왕십리 자이, 송파구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대상자 분들별로 주택을 보여드리고 신청 자격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학생 분들입니다. 대학생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동작구에 있는 학수복합입니다. 집 주변은 주택가라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1층에는 경로당이 있네요. 행복주택에서 장점으로 꼽는 교통편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주택 바로 앞에 버스 승강장들은 있습니다만 숭실대 입구역은 도보로 갈 경우 운동 효과가 높겠어요. 남성역과 이수역도 지도상은 좀 멀게 느껴지시죠? 내부를 볼게요. 21제곱미터, 6.4평 정도 됩니다. 원룸형이고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주방 침실 및 거실과 작게 발코니가 있어요. 욕실이 좀 커 보이네요. 네, 구조가 독특해요. 창이 주방까지 3개가 있어서 내부 개방감이 좀 있겠는데요. 주택 가격은 보증금 5,623만 원에 월세 19만 7천 원이고요.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했을 때 보증금 6,411만 원, 월세 15만 7,600원입니다. 월세가는 괜찮아요. 거주 기간은 6년이고요.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여셔야 하고요. 대학생이거나 다음 학기 복합 예정인 분, 그리고 취업준비생입니다. 혼인하시면 안 되고요. 신청 당사자와 부모님의 소득 합계가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요. 자산은 신청 당사자만 봅니다. 8,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시면 안 돼요. 1순위 선정자는 서울시나 여기 보시는 인접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시면 되고요. 2순위 선정자는 수원, 평택 등에 거주하시거나 소재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 3순위는 1, 2순위에 아닌 곳에 거주하시거나 소재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자치구에 학교가 있으면, 취준생은 그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1순위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년분들 주택 보여드릴게요.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방 3칸이 나온 게 있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은평구에 있고요. 44제곱미터입니다. 13평인 거죠. 13평인데 방 3칸이면 개방감은 크게 없어요. 그런데 공간이 많아지니까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죠. 한 곳은 침대만 놓고, 또 한 곳은 옷만 놓고, 또 한 곳은 서재로 사용하고, 이 거실은 영화를 보든가 손님 맞이를 하든가요. 이런 공간의 활용도가 높으면 주거의 질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소득이 있는 청년일 경우에 보증금 1억 1,614만 원이고요. 월세는 42만 8천 원입니다.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을 하면 보증금은 1억 3,300만 원대, 월세는 34만 2,400원이 됩니다. 하지만 6세대 모두 예비 입주자만 모집하고 있어서 선정이 되신다면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또 보실 주택은 양천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모집수도 40가구로 좀 되고요. 이 중에 10가구는 바로 입주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평형도 39형으로 괜찮게 나왔고 가격도 행복주택인데 상대적으로는 괜찮아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을 먼저 보시면 12평 정도가 되고요.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주방이 거꾸로 된 기역자로 되어 있고 침실 2, 욕실, 침실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1에는 발코니가 있고 거실은 베란다를 확장했네요. 이 집은 개방감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보증금 7,848만 원, 월세 28만 2천 원입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면 보증금은 8,976만 원, 월세는 22만 5,600원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버스 정류장은 많지만 역은 약간 멀어요. 참고하세요. 청년분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시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분들과 사회초년생 분들인데요. 혼인하시면 안 되고요. 소득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2억 9,900만 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청약저축 있으셔야 합니다. 1순위는 서울시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시거나 회사가 있으신 분들, 2순위는 수원과 평택을 포함한 이 지역들에 거주하시거나 회사가 이곳에 있는 분들, 그리고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또한 1순위 중에서 서울에 연속 거주 기간이 3년일 경우, 그리고 청약을 2년 이상 납입하셨으면
각각 3점씩 가점도 줍니다.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분들입니다. 주택은 성북구에 있고요. 총 6세대를 모집합니다. 모두 예비 입주자 모집이에요.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일 넓어서예요. 46제곱미터입니다. 14평이에요. 주택을 보시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바로 주방이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방이 배치되어 있어요. 침실 1, 2가 다 있고요. 가운데에 욕실이 있고 욕조도 같이 있네요. 욕조 있으면 좋은 게 많아요. 반신욕도 할 수 있고요. 혹시 아이를 낳으시게 되면 아이가 좀 컸을 때 놀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거실에는 베란다를 확장해서 공간을 더 넓혔어요. 대신 침실 1에 발코니가 같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주택 가격은 보증금 1억 4,408만 원, 월세 52만 8천 원이고요.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하면 보증금은 1억 6,520만 원, 월세는 42만 2,400원입니다. 좀 월세가 비싸서 관리비를 찾아봤더니 54,600원이더라고요. 좋아요.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으면 6년, 있으면 10년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을 거의 20년으로 봤을 때 거주기간이 10년인 건 모집 세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하고요. 7년 이내에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경우에는 120% 이하이시고요.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 당사자나 배우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순위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거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2순위는 수원, 평택을 포함한 이곳에서 거주하시거나 회사가 이곳에 있으신 분들.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시 3년 이상 거주하시거나 청약저축을 24개월 이상 납부하셨다면 각각 3점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분들 안내해 드릴게요.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38제곱미터, 44제곱미터가 나왔고요. 더 넓은 곳으로 보여드릴게요. 44제곱미터입니다. 14평이에요. 3세대 모집하고 있어요. 모두 예비 입주자고요. 주택 내부를 보시면 침실 2개, 주방과 식당, 그리고 거실이 있어요. 발코니가 가로로 길게 되어 있고 실외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욕실엔 욕조도 있어요. 금액은 보증금 1억 6,955만 원, 월세 62만 2천 원이고요. 보증금으로 최대로 전환하면 보증금 1억 9,443만 원, 월세는 49만 7,600원입니다. 비싸네요. 역시 리츠라 비싸요. 관리비는 79,310원이네요. 네.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주택은 집 내부 곳곳에 앉았다 일어서는 위치에 손잡이들이 있는가, 문지방은 없는가, 이런 특수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나 병원이 가까워야 해요. 보통은요. 이 주택에도 곳곳에 보건소와 병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형 병원은 좀 멀리 가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좋아요. 신청 자격은 무주택 구성원이셔야 하고요.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소득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것, 그리고 자산은 3억 6,100만 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면 1순위가 되고요. 배점표를 보시면 연세가 75세 이상이 되시면 3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해당 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하시면 또 3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도 다 3점을 드려요. 신청 접수 안내해 드릴게요. 청약 접수는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청약이 기본인데 방문 청약은 5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시고 가능하십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5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부터 6월 1일 목요일까지 등기로 서류를 제출하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 금요일,
계약은 9월 20일 수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신청하시기에 적정하신가요? 모든 임대주택이 모두에게 만족스러우면 좋겠지만 현 정권은 임대주택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을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보다 공공성이 더 확보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라고 목소리 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